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승만의 분노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시대적인 정체성과 역사의 정체성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그 앞에 일본에 대한 분노, 왕정에 대한 분노를 맞추고 나서 한 달 정도 공백을 가지고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4월 10일 날에, 이번 4월 10일 날에 선거가 있는데, 그 전까지 제가 연재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예. 좌우합작 대신 공산주의자들만의 정부를 세우기로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을 단위로 하는 독자적인 공산당이 있어야 했지만 서울은 이미 박헌영이가 이끄는 조선공산당이 있었다. 예. 이거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넘어오기 직전입니다. 넘어오기 직전에 이미 조선 공산당이 이제 세웠거든요. 국제공산당의 일국 일당의 원칙으로 평양에 또 다른 공산당을 창설할 수 없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조선 공산당의 중앙에 평양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은 국내파 공산주의자들 반발로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북군에 만족해야 했다. 김일성은 국내 기반이 없어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 때문에 국내파 공산주의들은 지방에 뿌리를 둔 지방 할거주의자, 종파분자로 비난하고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투쟁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제거하려 하였다.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 지령으로 좌우합작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식이 일파에게도 정당 창당을 종용했다. 조만식은 즉 위대 소수 공산주의자들이 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1월 3일 좌우합작 정당인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당의 좌우합작의 상태는 오래 갈 수 없었다. 1945년 말에 평남인민위원회가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 관리하면서 공산주의자의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946년 초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만의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김일성 일파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의 조선신민당 북조선 천도교 총무당 및 조선민주당의 4개의 정당이 공존하는 다당제 형태를 보였다. 더 이상 활동할 여지가 없게 된 우파 자유 세력들은 대거 월남길에 올랐다. 예. 그래서 태초에 북한 정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은 북조선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회의에서 통일정부가 조직될 때 북조선만을 단위로 하는 중앙 주권기관을
창설할 때라고 주장하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탄생시켰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인민정권이라 부르는 북한 단독 정부의 출현이다. 그와 동시에 민족의 영웅, 위대한 영도자 등의 호칭을 붙여지기 시작했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등장하며 우리 민족의 태양으로 묘사되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1946년 3월 1일 기념행사 때 평양의 11개의 학교만 1만 개의 학생들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창설 반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사통지 결정 반대, 신앙,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보장을 외치며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도 5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3일 기념 예배를 드린 다음 1919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인민정권에 출범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에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했다. 그것은 공산주의 혁명의 첫걸음이었다.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지주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권을 주는 토지 이용권을 선언했다. 5정보를 넘는 지주의 토지는 몰수되어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되고 경작권만 주었다. 토지개혁이라 이름으로 진행된 사회혁명은 불과 26일 만에 끝이 났다. 이에 비해 남한은 13년간의 긴 세월이 걸렸다. 북한의 토지개혁에 따르는 부작용이 심각했다.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긴 농민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산당 건물에 수류탄을 던지거나 소련군 장타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발은 지주들이 많은 항에도 평안도의 평야 지역에서 심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2일에 산업, 교통, 운수, 채신, 은행 등을 국유화하는 법령을 제정했고 산업 국유화로 1,000개 넘는 산업체가 몰수되어 국유화되었다. 국유화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행할 정부가 이미 북한에 들어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북민전을 조직하여 자익 세력을 결집을 꾀하였다. 김일성의 북조선 공산당과 김두봉의 조선신민당을 통합하여 8월에 북조선 노동당을 결성했다. 이렇듯 공산당이 나라를 집권하게 되면요, 사유재산이 국유화됩니다. 토지가 국유화되고, 그리고 기업들도 다 국유화 됐습니다. 기업이나 관공서, 산업, 교통, 운수, 채신, 은행, 이런 것도 다 국유화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사실, 이 삼성을, 이 잘 나가는 삼성을, 망가뜨리게 만들었고, 그것이 사실 이런, 원흉에 영향이 있다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 가운데,
대자본가들이 우리 좁은 대한민국만 가지고 경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경영을 한다면은 전 세계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산해서 해외에 팔아야지 세일을 해야지 국가 경쟁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 경제를 끌고 간다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조선 인민위원회 남한과의 모든 타협을 거부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946년 11월 3일의 선거는 근거로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격상되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었다. 그 때문에 1947년에도 인민경제계획을 추진했다. 1947년 12월 1일에는 화폐를 통일한 화폐 교환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결과 북한은 남한과의 완전히 다른 경제 체제를 갖게 되고 그에 따른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귀국하거든요. 그 전까지 아까 전에 제가 그 1강 때 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1강 때 제가 좀 실수된 것 같은데 그 미국이 방해를 했습니다. 미국이 넘어오고 싶지만은 미국이 방해를 했어요. 이승만의 귀국을 방해한 미국. 이승만은 1945년 8월 15일 꿈에도 그리던 조선의 해방을 맞자 서둘러 미 국무부를 포함한 여러 곳에 귀국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미 국무부에서 허락되지 않았다.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등의 미국은 소련과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는데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하는 것은 소련과의 협상에서 방해할 만한 일이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자신의 회고록에서는 100년 안에 세계는 공산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성전국인 소련의 공산주의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미국은 완고한 반소주의이자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승만은 워싱턴 정치 지도자들에게 미국과 소련을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소련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붉은 용이며 미국은 그리스도가 세운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의 미국과 소련의 협력 방해가 될 것임을 명백했습니다. 예, 이승만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국제법이라 하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이념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뭐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었거든요. 근데 루즈벨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100년 안에 전 세계는 공산화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은 직관적으로 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직관적으로 소련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다, 사탄이다. 미국은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둘 나라는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다.
지금 이때만 해도 서로 소통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이승만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런 지혜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유물론으로 시작되고, 한마디로 우리 믿는 자하고는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유신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물론과 유신론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념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반공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 중심의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됐고 남한에는 박헌영의 남당 권력이 형성되었다. 다급해진 미국은 중도파 여운형, 김규식, 송진우 등을 통해 공산주의 확대를 막아보려 해서나 실패했다. 결국 미국은 해방 2달 후에 10월 16일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태평양 지구 사령관인 더글라스 메가더였다. 이스라엘 기국을 두고 메가더의 지원과 군정사령관 하지의 건의, 그리고 남한 내 우국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 14일 한국민주당의 원세훈과 조병옥은 중경에 있는 김구시 신익희 앞으로 서신을 보내 바로 귀국해 달라고 임시정부를 옮겨올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군사령관 하지는 군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한국인에게 명망이 높은 이승만, 김규식을 귀국해야 한다며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미 국무부에 제출했다. 그래서 1945년 10월 16일 메가더의 전용기를 타고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승만이 추구하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으로 가까이까지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민당, 남노당, 그리고 미소공동회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승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